자,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교과서는 101쪽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힘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원인이다. 그래서 원인이 크면 인과론적 사고에 의해서 그 결과인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다. 이런 말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F는 MA라고 했을 때 지난주까지 배웠던 게 뭐였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질량은 안 변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힘이 일정했을 때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면 무슨 운동을 하는 거지? 그렇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요? 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보신다면 초속도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그죠? 자, 근데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중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떨어지는 동안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가속도는 특별히 무슨 가속도라고 했죠? 중력 가속도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기호로 g라고 쓰고 그 크기는 9.8 또는 10m/s 제곱이다. 근데 이거는 숫자가 어려우니까 잘 안 쓰고, 잘 안 쓴다기보다는 뭐 계산하기 어렵죠. 그죠? 대부분 이제 10m/s 제곱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자연낙하 같은 경우에는 초속도 값이 0이기 때문에 자 3초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초당 10m/s씩 증가하는 거니까 30이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자, 그래프는 항상 기울기와 면적. 자, 시간의 단위가 세크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s야. 그러면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니까 미터/s를 세크로 나눈 값, 즉 미터/세크 제곱의 단위를 갖는 가속도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면적은 뭐예요? 그죠? 그래프가 쓸고 지나가는 이 면적은 뭘 의미하느냐? 면적은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지? 자, 단위부터 살펴보면 2분의 1은 단위가 없고 가로는 세크, 세로는 미터/세크니까 곱하면 단위가 미터가 된다. 자, 단위 미터를 갖는 물리량은 그죠? 단위로서 미터를 갖는 물리량은 이동거리 S가 된다. 그래서 자연낙하기 때문에 얘는 뭐 낙하거리 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에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 경우예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어떻게 작용한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런 경우를 다뤄봤지, 그지?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두 번째,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충돌하는 경우예요. 만약에 야구공에 또는 뭐 테니스채에 공이 맞았다고 합시다. 충돌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이제 야구 방망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이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막 달려옵니다. 그죠? 그럼 달려와서 부딪히겠지, 그지? 부딪히면 어떻게 돼? 되튀기겠죠, 그죠? 근데 이 충돌하는 순간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충돌하면 할수록 공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본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 점점 공의 크기가 줄어들겠지, 그지? 맞아요?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힘이라는 것이 뭐예요? 물체의 운동 상태만 변화시키는 요인뿐만 아니라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해요. 됐죠? 그래서 힘이 크면 모양의 변화가 어떨까요? 크겠지. 됐지? 그러면 처음에는
야구공이 조금 찌그러졌을 텐데 점점 찌그러지면서 어떻게 돼? 그 야구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한테 보기 쉽게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시간이 이게 지나가는 거죠, 그죠?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공과 배트가 만나는 그 시간이 길까요? 그렇게 길진 않겠죠, 그죠? 매우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죠? 그 매우 짧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야구공이 닿았을 때는 힘의 크기가 크지 않았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야구공이 더 찌그러지면서 어느 순간 최대로 찌그러지는 순간이 오겠지, 그지? 근데 야구공이나 테니스공이나 다 탄성이 있기 때문에 찌그러진 공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펴져요. 그죠? 그 얘기는 모양의 변화가, 그지? 모양의 변화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 모양의 변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공에 작용하는 힘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힘이라는 것이, 그지? 운동 변화를 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모양 변화를 시키는 원인이야. 그러면 모양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지, 그지? 반대로 모양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힘이 작게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구공의 모양 변화를 보면 그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충돌하는 순간 야구공은 찌그러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찌그러집니다, 그지? 그래서 최대로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줄어들 거다 이거야. 그거를 좀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야구공이 완전히 펴졌어. 그 얘기는 뭐야? 그죠? 배트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시간 간격을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t라는 시간은 뭐 0.5초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짧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중력 같은 경우 어떤 물체가 중력받아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석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 야구 배트와 야구공이 부딪히는 그 순간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이렇게 변한다 이거예요. 그럼 봅시다. 일단 여러분 오해할까봐 매우 짧은 시간이다 이런 말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찌그러지면서 펴지는 동안 그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F는 뭐예요? M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F가 어때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서 우리가 위에서 지난주까지 써먹던 요 식을 요 그래프를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물려하는 사람들이 좀 아이디어를 낸 거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자, F는 MA인데 여러분 A가 가속도지, 그지? A의 정의가 뭐였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였잖아. 그죠? 이거는 가속도의 정의죠, 그죠?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T분의 델타 V가 되는 거죠, 그지?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걸린 시간이지, 그지?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속도 변화는 언제 일어나?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만 속도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지? 다시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 속도 변화는 힘이 작용한 시간에만 속도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 시간 뭐였어요? 델타 t였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 경우에 이제 적용해 보려면은 여기를 t라고 놓지 말고 델타 t라고 놔도 관계없겠죠,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좌변, 우변에다가 델타 t를 곱해봐요. 그럼 좌변은 F 델타 t가 되고 우변은 M 델타 V가 됩니다. 자, 이런 식을 하나 생각해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식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이 공에 작용하는 힘,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합시다. 충격력. 이 충격력의 크기가 계속 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커졌다가 작아졌다예요. 그러니까 이 F 자체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 역시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F랑 델타 t는 따로따로 구하기는 힘들지만 두 개를 곱한 값은 구하기가 쉬워. 왜냐하면 F 델타 t는 뭐랑 같기 때문에? M 델타 V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야구 배트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충돌 전입니다. 자, 공이 와요. 질량이 뭐 1kg? 말도 안 되지만 얘가 10m/s로 왔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꽝 충돌하겠지, 그지? 꽝 충돌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충돌한 이후에 얘가 되튀겼다고 합시다. 뭐 10m/s로 계산하기 쉽게 1kg짜리 야구공이 충돌 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10m/s로 날아갔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집으면은, 자, M 델타 V는 구하기 쉽지.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 M 델타 V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질량 1kg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잖아. 자, 속도의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되겠지, 그지? 맞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고 왼쪽을 마이너스 잡았으니까 충돌 전은 플러스였고 충돌 후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값 마이너스 10에서 빼기 처음값을 하면 되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구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F 충격력, 즉 야구공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는 계속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델타 t 역시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두 개를 곱한 값은 구하기가 쉽다. 왜? M 델타 V와 같으니까. 그럼 M 델타 V는 왜 쉬우냐? 단순히 그 야구공의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만 곱하는 값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되거든요. 충돌 후의 속도에서 충돌 전의 속도만 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리는 사람들이 그럼 좋다. 응? 앞으로는 각각을 구하지 말고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구해보자.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하나 정의해보자. 하나의 물리량으로. 그래서 충격량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시 아까는 충격력, 이건 힘이고요. 얘는 충격의 양, 충격량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리량 정했으니까 기호도 필요하겠지, 그지? 그 기호는 I라고 합니다. I는 뭐 충격, impulse 또는 impact의 앞자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I는 뭐가 돼요? F 델타 T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는? 네, 얘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가 세크니까 충격량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뉴턴 세크라고 합니다. 다시 I는 F 델타 T고 단위는 뉴턴 세크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자, 이 그래프에서 자 보세요. 힘의 단위가 세크고 시간의 단위가 세크고 힘의 단위가 뭐예요?
뉴턴이죠, 그죠? 그러면 요 면적은 뭘 의미할까? 요 면적은 어떤 단위를 쓸까요? 자, 이거는 이제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좀 곡선을 그리긴 하지만 이거는 작은 사각형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런 작은 사각형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결국 사각형 구하는 면적을 작은 사각형들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역시 면적은 뉴턴 세크의 단위를 갖는 어떤 물리량이어야 됩니다. 그럼 방금 배웠죠, 그죠? 뉴턴 세크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은 충격량이지. I가 되고 I는 뭐야? F 델타 T와 같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거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 즉 중력이 작용하는 예를 배웠어요. 오늘은 이번 주는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다룰 거고 그 대표적인 예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충돌하는 경우 야구공의 작용, 야구가 배트로 야구공을 이제 치는 경우 야구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프처럼 변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로서 그죠? 이런 그래프로서 운동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그죠?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의 크기가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F는 MA인데 F가 계속 변하니까 A가 계속 변하겠지, 그지?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깔끔하게 직선으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묘수를 냈느냐? F는 MA에다가 단순히 가속도의 정의를 대입해 보니까 F는 M 델타 T 곱분의 델타 V였고 좌변 우변에다가 델타 T를 곱하니까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이 식을 곰곰이 보니까 F 따로 V 델타 T 따로 구하기는 어렵지만 곱한 값은 구하기가 쉽더라. 왜? M 델타 V와 같으니까. 그래서 바로 F 델타 T 이 두 개 곱한 값을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공이 이렇게 갔다가 그죠? 다른 방향으로 되튀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튀길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물리학 2에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직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되튀기는 경우 그러니까 직선상의 운동만 다루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만 잘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M 델타 V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있어요. 운동량은 말 그대로 운동의 양이에요. 기호는 P라는 기호를 쓰고요. 이 P라는 기호를 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량을 영어로 하면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 뭐 국어 지문 같은 거에도 가끔 나오는 단어인데 모멘텀. 그죠? 운동량. 그러면 모멘텀이라면 M을 써야 되는데 M은 이제 질량을 쓰고 있으니까 M은 못 썼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P라는 기호를 찾아서 쓴 것 같은데 왜 P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간 운동의 양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뭘로 정의할 수 있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질량이 작은 친구가
10m/s로 달려가고 있어요. 질량이 큰 친구가 10m/s로 달려가고 있어요. 둘 중에 A 친구와 B 친구 어떤 애를 멈추기가 힘들죠? 그렇죠. B 친구를 멈추기가 힘들지. 왜? 운동의 양이 크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질량을 갖는 친구가 얘는 10m/s로 달려가고 얘는 5m/s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얘는 C 친구고 얘는 D 친구예요. 그럼 C, D 중에 어떤 애를 멈추기가 더 힘들죠? 당연히 C 친구를 더 멈추기 힘들겠지, 그지? 왜? 운동량이 크니까. 그죠? 그렇다면 운동의 양이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질량과 속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의 양이 커서 멈추기가 힘들겠지. 한편 같은 질량이어도 속도가 큰 친구는 멈추기가 또 힘들지. 그걸로 봐선 속도와 운동량은 비례관계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단위를 살펴봐야겠지, 단위. 자, 질량은 무슨 단위 써요? 킬로그램 써야지. 속도의 단위는 뭐야? 미터/세크고, 그죠?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세크가 돼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럼 갑자기 운동량을 왜 했느냐? 아까 M 델타 V 때문에 그래요. M 델타 V. 여기서 보시면 델타가 거슬리긴 하지만 M과 V가 보이지, 그지? 맞아요? 그러면 M 델타 V는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바로 운동량. 델타가 있으니 델타가 붙었으니까 의 뭐야?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결론은 뭐야? 결론은 어떻게 났죠? 충격량이 뭐랑 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 오케이? 자, 그럼 봐요. 다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는 충돌 같은 문제에서는 F 델타 T는 M 델타 V라는 식을 쓰면 된다. 그죠? F와 델타 T 각각은 구하기 힘들지만 따로따로 정하기는 힘들지만 두 개를 곱한 F 델타 T는 M 델타 V와 같아서 구하기 쉽다. 그래서 F 델타 T는 I라는 충격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했고 우변은 M 델타 V는 뭐였냐? 운동량이 뭐예요? 변화량이었다 이거예요. 한글로 쓰면 충격량은 뭐랑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냥 운동량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됐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야구공이죠? 아이고. 야구공이지? 이건 뭐야? 배트죠, 그죠? 자, 쭉 와가지고 충돌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보자, 다시. 자, 그럼 봐요. 막 날라와서 야구공이 딱 부딪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배트가 야구공 어때요? 밀겠지. 그죠? 또 야구공이 배트를 밀겠죠. 그러면 F와 F'은 뭐야? 작용? 반작용의 원리지, 그지?
다 쓸까요? F와 F'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할 때 우리가 주어, 목적어 바꾼 관계를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구공이 배트를 미는 힘, F'과 배트가 야구공을 미는 힘, F는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라서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힘의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럼 봐요.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은 뭐야? F 델타 T지, 그지? 그 다음에 배트가 받은 충격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F 프라임에다가 델타 T 곱한 거지, 그지? 자, 근데 야구공과 배트가 충돌한 시간은 델타 T는 서로 같잖아요, 그죠? 또 F의 크기와 F 프라임의 크기가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일지 모르지만 크기가 같아요. 그 얘기는 야구공의 충격량과 배트의 충격량은 같다라는 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하면 방향이 사라지는 거니까 배트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왜? 작용 반작용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이것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쪽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자, 쭉 보면은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우리 교과서는 운동량부터 나왔네. 그지? 자, 운동량 P는 뭐와 같다고? 질량 곱하기 속도와 같다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관성 얘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속도가 빠를수록, 그죠? 질량이 클수록.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강조했던 부분. 충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때? 짧은 시간 동안. 델타 T를 구하기 어려워. 또 힘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이 몇 뉴턴이라고 딱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개념이 그 다음 페이지에 충격량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충격량 I는 뭐다?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델타 T가 된다라는 거죠. 충격의 양, 충격량.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충격력과 충격량은 다른 물리량입니다. 충격력은 F를 얘기하는 거고요. 충격량은 I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그래프는 다시 살펴보도록,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요거. 충격량 F 델타 T는 뭐랑 같다? M 델타 V와 같다. F 델타 T는 뭐다? 충격량 I고, I는 M 델타 V, 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 나왔지, 그지? 해보기를 봅시다. 자, 힘이 작용한 시간에 따른 충격의 정도. 자, 그림은 야구 경기에서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내밀면서 받는 경우와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경우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야구공이 질량이 m인데 속도 v0로 왔다고 싶다. m0다. 그러면 쭉 와서 두 경우 모두 쭉 와가지고
글러브 안에 딱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속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m 델타 v가 어때요? m 델타 v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나, 그러니까 내밀면서 받는 경우나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나, 그지? m 델타 v가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이거야. 왜냐면 속도가 v0에서 0으로 바뀌었는데 변화량이 똑같잖아요. 둘 다 정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m 델타, 즉 m 델타 v가 같다는 얘기는 f 델타 t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예요. 두 경우 모두. 그러면은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A 경우나 B 경우나 이 크기가 어떻다? 같다는 거야. 면적이 같다 이거야. 면적 동일.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거지.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받으면 그 공과 글러브가 접촉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겠죠. 그죠? B 경우에 해당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뒤로 빼면서 받은 경우가 B고요. 앞으로 내밀면서 받은 경우가 A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는 짧겠지, 그지? 내밀면서 받으니까 델타 T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A의 경우는 그죠? 델타 T가 줄어들면서 면적은 또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글러브에 작용하는 힘, 충격력의 최대값이 크지. 반면에 B는 면적은 같지만 델타 T가 크기 때문에 글러브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최대값이 어때? 작아요. 크고 작다 이거야. 그러면은 뒤로 빼면서 잡았을 때가 손이 덜 아프겠네. 맞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으면 힘이 작아지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손이 받는 힘이 작아져 충격의 정도가 작다. 이때 충격이라고 했지 충격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충격량은 두 경우 모두 같아요. 이걸 적용한 사례가 포장재 이제 뽁뽁이, 그죠? 공기를 넣어서 완충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격투기 운동 종목에서는 보호대, 그죠? 체조에서 착지하는 부분에 매트.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델타 T를 크게 해서 충격력의 최대값을 어떻게 해줘? 작게 해준다 이거야. 됐나요? 긴 시간 동안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끝도 없어요. 오늘 선생님이 했던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배운 것과 다르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충돌에 해당되는 거고, 충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물체 운동을 해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F 델타 T는 M 델타 V라는 식이고, 이 식의 특징은 F 따로, 델타 T 따로, 그죠? FT와 델타 T를 따로따로 구하기는 힘들어. F는 계속 변하고 델타 T는 짧으니까. 하지만 둘을 곱한 값은 구하기 쉬워. 왜? 이 아이는 M 델타 V와 같으니까. 그러면 F 델타 T를 새로운 물리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정의를 했고, M 델타 V 역시 잘 보니까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으로 대체할 수 있더라. 생각해 볼 수 있더라. 대체가 아니죠, 그죠? 자, 운동량이 P는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즉 mv와 같기 때문에 m 델타 v는 운동량의 변화량임을 알 수 있었고, 결국 I 충격량은 델타 P와 같더라. 그럼 이 식을 쓰면 좋은 게 뭐냐? 이렇게 m 델타 v는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곱한 값으로서 얘는 충돌 후와 충돌 전의 속도만 알면 그 충돌하는 과정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생각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이라는 단위를 이제 쓰게 됐다. 더불어서 두 물체가 이제 충돌하는 경우, 그죠?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 야구공이 배트에 맞는 경우를 설명했죠, 그죠?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배트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지? 그치? 작용 반정의 원리에 의해서 충돌하는 시간은 당연히 델타 t는 같을 것이고, 충돌하는 그 동안 야구공이 배트를 미는 힘과 배트가 야구를 미는 힘은 작용 반정의 관계로서 힘의 크기 F가 같아요.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이따가 한다고 한 부분, 요 그림 2-11 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특이하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다룬 거예요. 그래도 시간의 단위가 세크고 힘의 단위가 뉴턴이기 때문에 이 면적의 단위가 뉴턴 세크가 될 거고, 뉴턴 세크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은 충격량이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요런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 뭘 의미한다? 그래, 충격량을 의미한다 라고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번 진짜 마지막으로 아까 이 F를 힘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다른 말로 충격력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근데 잘 들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쌤이 A와 B의 차이는 충격력의 최대값이 다르다고 했지, 그지? 이 최대값이라고 굳이 선생님이 이제 덧붙인 이유는 충격력의 크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시 자, A만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죠? 충격력의 최대값을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국영수사과 성적이 다 다르잖아. 그지? 너 최고 점수 뭐냐? 그러면은 뭐 과학을 최고 점수 맞았어. 그럼 과학입니다. 과학 몇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지? 그런가 하면 너 이번 성적 평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충격력의 최대값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격력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영수사과 성적이 다 다른데 그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각 과목의 성적을 더해서 과목수로 나누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 나오네. 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자, 충격력이 충돌하는 동안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요 값이 뭐야? 최대값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평균값은 어떻게 하느냐? 요 면적과 동일한, 그죠? 여기가 이제 요만큼, 여기까지가 뭐야? 델타 t가 되겠지, 그지? 요 충격량이겠죠. 요 면적과 동일한 어떤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까만색 그 곡선 아래 면적과 빨간색 사각형 면적은 같은 거야. 그런 사각형을 그렸을 때, 즉 한 변의 밑변이 델타 t고, 그죠? 그죠? 세로가 얼마에? 요게 평균값이다.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 충격력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충격력은 변하는 값이니까, 그지? 항상 문제에서는 충격력의 최대값이 얼마냐, 혹은 충격력의 평균값이 얼마냐, 이렇게 문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평균값과 최대값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부분 또는 관련 문제집이나 문항들을 좀 구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이해 안 된다면 앞에서 했던 온라인 클래스의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등교 수업 때 여러분들 필기했던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등교 수업 때 선생님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